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입장하실 분들 빨리 입장해 주세요. 네. 감독님, 배우님 먼저 저희 인사 부탁드릴게요. 기자님들께 정윤수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출을 한 정윤수입니다. 네, 이번에 심야 카페에서 윤태영을 연기한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야 카페에서 남궁윤 역할을 연기한 김고은입니다. 최서준입니다. 네, 예, 영화 심야 카페 미싱 허니에서 마스터 역할을 맡은 신주환입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네,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위크 이영실 기자라고 하고요. 저 이희경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 저 645가 반응이 좋았는데 645에 이어서 심야 카페까지 좀 개봉하게 된 소감 궁금하고, 또 워낙 또 코미디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코미디도 물론 있었지만 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우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스스로 발견한 새로운 모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645가 굉장히 너무 잘 돼서 사실은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에서도 기록을 세워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대만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해서 사실 이게 확실히 이제 OTT뿐만 아니라 영화가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남북한 영화이고 로또라는 소재가 해외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구나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야 카페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는 요즘 시대에 좀 잔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나 또 우리나라의 어느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실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이번에 보통은 제가 아무래도 또 예능도 많이 하고 코미디 연기를 많이 또 사랑해 주셔갖고 그쪽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반대로 또 이제 이렇게 좀 로맨스가 섞인 거를 제가 스스로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좋았고, 또 배우로서의 욕심은 그 외적으로도 이제 흔히 말해 강한 역할이라든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코패스 연기도 있고 또 멜로디 있고 코미디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다양하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우선은 심야 카페에서 또 태영 역할을 또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지금은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왼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우진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심야 카페라는 소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 다양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라는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야 카페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이제 쇼폼으로 3개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기획하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심야 카페가 현재 설치되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소가 부산의 여러 사연들을 안고 있는 삼복도로에 설치가 된 거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초대받고 그곳에 그것이 열리는 이유가 분명히 특별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카페가 아니라 꼭 그곳에서 시공간을 넘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삼복도에 그 쌓인 여러 가지 애환들과 관련돼 있을 것이고, 그 애환은 거기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고 풀지 못하고 혹은 유전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거기에는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상실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잃고 살잖아요. 그것은 특히 일제 시대 이후로 한국 전쟁 그리고 격동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또 현재의 젊은이들한테까지 유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시대의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다른 만남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또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럼 제가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신 동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최서진 배우님, 최서진 배우님 심야 카페에서 심야 카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힘있게 끌고 가는 남궁윤 역을 맡아주셨는데요. 결혼식 당일 사라진 연인을 찾으며 펼쳐지는 감정 연기가 특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처음 출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캐릭터를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 남궁윤 캐릭터를 읽게 됐을 때는요, 조금 차갑고 좀 원칙주의자, 냉정하게 읽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읽히면 읽을수록 가장 좀 따뜻하고 겉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겉이 더 차가워진 친구지 안은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궁윤 캐릭터가 많이 정감이 갔고 잘하고 싶었고요. 또 중점을 뒀던 거는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는 판타지가 좀 섞여져 있고 심야 카페라는 시공간이 초월한 공간이 나오고 좀 그러다 보니 사건의 크기가 좀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나라면은 또는 남궁윤이라면은 어땠을까 하면서 좀 많이 대입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른쪽, 뒤쪽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위드윈 뉴스의 김영식입니다. 지금 나와주신 배우분들 말고 지금 그 영화 자체 그 조연급의 다른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 캐스팅에 대한 것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스팅의 어떤 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캐릭터 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님께 다시 마이크 한번 전달 주시겠어요, 스태프? 그 카페에서 나오시는 그 조연급의 배우분들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정영주 정영주 배우님이나 배우님, 네, 문숙 배우님이나 박건일 배우님. 네네 그런 분들 어떤 이유로 캐스팅을 하셨고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일단 어머니 역할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이미지의 사람을 캐스팅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강한 이미지가 남궁윤하고 딸하고 또 그렇게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둘이 딱딱한 겉껍질이 만나서 화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 극을 출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이미지를 원했었고요. 거기 동백 할머니 문숙 씨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갖고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은 편안하고 좀 우아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어떤 힘든 일들을 겪었어도 나이 들어서 그것들이 조금 극복되고 있는 희망 같은 것들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팬터지 때문에 그랬고 박건일 씨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남성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남궁윤의 남사친이 돼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수다도 떨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캐스팅했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실지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이희경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야 카페 속에서 6년 전 뮤지션 태연과 현재의 셰프 태연까지 한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연기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어떻게 이 캐릭터를 분석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캐릭터는 한 명인데 아무래도 느낌이 좀 1인 2역이라는 느낌으로 좀 다가가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6년 전에 저만 생각해도 6년 전에 저는 지금보다는 철이 덜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영이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쫓아서 하는 그런 친구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 조금은 순수하기도 하지만 6년 후에 영화로서의 현재의 모습은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것보다는 현실을 더 생각해야 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말 톤이나 투 그리고 눈빛 같은 것도 조금은 현실에 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모습과 6년 전에 태영이는 아무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걸 쫓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친구인 거를 좀 더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을까요? 네, 오른쪽 끝에.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 배우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 부산 올로케다 보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어떠셨었는지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 주시고 이희경, 최서진 배우는 또 로맨스 호흡 보여주셨으니까 뭐 케미나 호흡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로케이션 관련해서 신주한 배우님부터. 네, 이희경 배우님부터. 네. 사실 부산 하면 저희 배우들한테는 또 촬영에 좀 메카인 것도 있어요. 많은 영화를 부산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도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부산 분들이 좀 촬영에 대한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도 워낙 이쁘고 그래서 이제 잘 촬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쁜 그림을 담길 수 있는 곳을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뒤에 백이라 그러죠. 앵글이 좀 더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게 좀 고지대에 올라가지만 그림은 굉장히 이쁘고 약간 부산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 로케를 정말 좀 이렇게 답사하고 또 감독님이 그런 그림 이쁜 곳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산을 내려다보는 느낌에 계속 촬영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최서진 배우랑은 예전에 이제 커튼콜이라는 영화에서 이미 이제 마주했고 또 실제로 언니인 옥빈 누나랑도 굉장히 제가 예전에 드라마 칼각꽃을 하면서 친했기 때문에 뭐 낯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좋았어요. 예, 좋았고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서진이는 어땠는지 뭐 사실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나 어땠어?라고 물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고 또 함께 하고 싶고 이 영화가 잘 돼서 항상 배우들은 꿈을 꿉니다. 무슨 어떠한 작품이 있으면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잘 돼서 시즌 2를 항상 꿈꾸고 그러기 때문에 서진 배우하고는 뭐 또 만나고 싶은 배우고 또 주한 형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원래 축구팀도 예전에 같이 있어서 축구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얽혀 있는 배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저하고 형은 뭐 형 동생으로서의 뭐 형이 또 굉장히 착합니다. 예. 네, 지금도 굉장히 또 머리 기르고 또 눈이 좀 매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배려심 많고 착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쩜 이렇게 착한 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에서 호흡은 너무 좋았고 그 가운데 또 감독님이 배우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나 감독이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촬영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촬영한 또 부산에서 여행하면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든 촬영장이었습니다. 네. 부산. 저도 부산은 항상 일이나 여행으로도 많이 가서 나름 부산의 명소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고 이렇게 정감 가는 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촬영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은 숙소 돌아와서 좀 해운대를 1시간 동안 걸었어요. 그러면서 힐링도 되고 네, 좀 쉬는 날이면은 맛있는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저한테 부산은 항상 설레고 되게 감사하고 좀 고마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희 오빠는 좋았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경희 오빠는 옛날에 커튼콜이라는 작품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동네 오빠 같았어요. 약간 뭔가
막내 오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이번에 촬영하면서 네, 오빠 때문에 중간중간 정말 설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되게 멋있고 멋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네, 주한이 오빠는 제가 웹드라마를 이미 원투에 오빠가 출연한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배우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오빠가 되게 넉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말을 따뜻하게 많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수다도 되게 편하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네, 편하게 해주셔서 중간중간 대기실에서 주한이 오빠랑 이렇게 수다 떠는 재미가 참 있었고 오빠 때문에 현장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37 살면서 부산을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 부산국제영화제 놀러 간 거 외에는 별로 그래서 부산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웹드라마 심야카페 시즌 1, 2, 3를 하면서 부산을 조금 가게 되면서 부산이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카페밖에 없고요. 심지어 밤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낮에나 어디 좀 쉬는 타이밍에 부산을 거닐 그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 그리고 영화가 나오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실제로 얼마 전에도 부산에 한번 갔었는데 그 부산에 나온 곳을 제가 한번 찾아가고 한번 답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부산이 해운대처럼 바다만 있는 그런 유명 관광지구만 있는 게 부산이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그런 멋진 도시구나라는 걸 다시 알았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또 굉장히 새롭고 값진 경험이었고, 네, 뭐 저 또한 이희경 배우 그리고 최서진 배우와 함께 너무 귀중하고 그런 좋은 경험해서 다음에 또 다음 작품에서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주한 배우님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부산 할게요. 로케이션 얘기 조금 할까요? 네, 그럼? 감독님 왜냐면 이사해 이렇게 주세요. 네.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 저희 영화 촬영지가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좀 그 논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곳을 찾아다녀서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찍은 장소가 삼복도로라는 곳인데 그곳이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굉장히 일제시대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동기를 겪을 때 거기서 부산항 자갈치시장으로 품팔이를 나가던 사람들이 일본인들 묘지 위에 집을 뭐 움막 같은 걸 짓고 살면서 시작된 삶의 그 터이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단도 100계단씩 200계단씩 올라가 물지개를 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 불편을 없애느라고 거기에 모노레일 설치돼 있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저희 영화의 또 많은 부분들이 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도시 그 재생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감천마을이랄지 아니면 저희 영화 카페를 실제로 찍은 장소 브라운헨즈라는 곳에 그 건물도 근대 건축물로 보존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그걸 더 현재에서도 쓸모 있고 보기 좋게 만드는 사업들과 관련지어서 찍다 보니 그 곳이 예전에 걸어 올라다니라고 어려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선물처럼 주어진 게 좋은 비유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산에 가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이 많이 담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 재생 산업과 관련돼서 예쁘게 마을들을 꾸며놓고 보니 그것들이 또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저희 영화에 부산이라고 하는 삶이 오랫동안 스며 있는 공동체 부산을 조금 더 판타지하게 찍은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가 신주한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주한 배우님은 심야카페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아주 아이코닉한 마스터 역을 웹드라마에 이어서 영화까지 맡으셨잖아요.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 어떻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아, 네. 베일에 쌓여 있어서 자꾸 이걸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영화화가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웹드라마로서 저는 이게 다음 시즌이 나온다고 해도 웹드라마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화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이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럴 거란 상상을 못했는데 심지어 거기서 마스터를 제가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배우들이든 시즌제를 관통하면서 같은 인물을 매력적으로 더 다채롭게 발산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고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마스터, 그러니까 제가 아닌 마스터를 누군가가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배가 아팠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마스터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감독님 그리고 제작사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 남들의 어떤 에피소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해주는 마스터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아주 정성스레 들어줄 수 있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스터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피노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로. 네, 저희 또 바로 확장인가요? 이거 박제입니다. 박제. 네. 근데 이제 감독,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네, 또 박제됐네요. 네. 감독님 저 이어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신주환 배우님 웹드라마 2, 3 이어서 영화에서까지 마스터 역을 맡아주셨잖아요. 감독님 2, 3 연출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용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나는 마스터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캐스팅은 같은 사람이지만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 3에서 2의 마스터와 3의 마스터는 미묘하게 좀 달라요. 3의 마스터가 더 따뜻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남궁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양쪽의 남자와 여자의 사이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충실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오랜 세월 봐왔고 겪어왔던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네네.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른쪽 끝에. 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권미성입니다. 그 배우 세 분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심야 카페는 이제 웹드라마가 시즌제로 제작될 정도로 이미 팬층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영화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영화만의 그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신지한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에 앞서서 웹드라마 시리즈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웹드라마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공통되고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어떤 세계관은 무엇일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찾아가고 뭔가 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가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의 다채로운 매력이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화가 너무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서 좋고 따뜻한 영화라서 좋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여러 이유로 극장의 발걸음을 옮기기가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시기인 것도 같은데 저희 영화가 그냥 마음 터놓고 어떤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2시간 정도의 그런 좋은 영향이라기보다는 네, 좋은 시간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심야 카페가 갖고 있는 따뜻함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매력 요소들이 참 많지만 우리 이경희 오빠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웹드라마 다른 우리 영화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영화는
부모님이랑 봐도 친구랑 봐도 또는 혼자 봐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봐도 좀 따뜻하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좀 귀해질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 워낙 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워낙 OTT와 또 TV 그런 쇼폼 시장이 워낙 활발한 시대에서 그 영화라는 장르가 줄 수 있는 농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직접 극장에 가서 어두운 곳에서 내 정말 이 화면 안에서만 그 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영화라는 거는 정확히 그 자체부터 매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 영화를 보면서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 그거를 충분히 촬영, 대본 그리고 편집하면서 또 녹여내셨고 그걸 보면서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영화는 그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타 똑같은 웹드라마 혹은 저희 또 심야 카페 영화까지 넘어온 이 장르로 봤을 때 그래서 웹드라마와는 다른 저희가 좀 더 깊은 농도를 또 지니면서 촬영을 했고 그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자분들 헤드라인 또 뽑아드려야 되니까 또 저희 영화는 약간 뭐 평양냉면 같은 네, 그런 영화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뭐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미슐랭도 있지만 또 이렇게 슴슴한 또 이런 평양냉면이 지금까지 쭉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얘기를 영상화하고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스크린에서 봤을 때 배우라고 하는 측면이 제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때 옆에 계신 세 분은 영화에 적합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 또 웹드라마는 웹드라마에 또 정확하게 또 잘 들어맞는 그런 니드에 맞는 배우들이 또 하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훌륭한 배우 세 분과 함께 일하게 돼서 나는 너무 영광이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웹드라마보다 조금 더 성인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성인스러워졌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더 많은 어른들스러운 문제들을 어른스럽게 쳐다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조금 다른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큰 화면이나 이제 큰 홀을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디테일들이죠. 그러니까 사운드나 비주얼에 있어서 디테일들이 훨씬 많이 신경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다르고요.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서진 배우님께서 우리 영화의 매력 포인트로 꼽아주신 이희경 배우님의 OST는 오늘 정오에 음원이랑 그 라이브 버전 뮤직비디오를 릴리즈 됐거든요. 네, 그것도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또 기자님 저희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단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심야 카페라는 공간은 시공간이 초월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잖아요. 이 설정이 굉장히 우리 영화만의 특별한 장점인데요. 실제 이런 심야 카페가 있다면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심야 카페가 있다면 누굴 만나고 싶냐고요? 예. 이게 너무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었고 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어머님이 또 사고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막 어머니한테 용돈 더 달라고 장난치고 나왔는데 저녁에 가니까 이제 안 계셨어요. 서로 미안하다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엄마 만나서. 네. 진짜 무거워졌네요. 네. 그럼 저는 가볍게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과거의 저를 만나서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한테 그냥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급하고 조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뭐 해도 잘 안 들리지도 않았고 맨날 마음이 되게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의 저에게 돌아가면 걱정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고 또 잘 될 거고 너 자신을 좀 더 믿어도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제가 생각한 과거의 저는 그것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저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서진 배우님. 저는 저희 20대 때 저희 엄마를 좀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지금 20대 후반에 저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좀 많이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나이 때 저희 엄마는 지금 이 나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도 많이 궁금하고 저처럼 좀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싶고 친구가 좀 되어주고 싶어요.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마스터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스터로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진짜 마스터라면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라 마스터라면 위인분들을 좀 만나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업적이나 물론 당연히 그 힘든 어떤 노고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 또한 조금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는 어떠세요, 감독님? 잘 만드시면은 저도 써주시고. 네, 별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위인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 추가. 네, 왼쪽. 연합뉴스 김우진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 신랑이 사라졌을 땐 약간 스릴러 같은 분위기도 풍기다가 중간중간 코믹한 장면도 있고 또 보면은 두 분의 이야기만 메인이 아니라 뭐 일제시대 때 오빠를 잃은 여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혹시 배우님들과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감독님부터. 예. 이 얘기는 이제 어쨌든 그 제목이 심야 카페잖아요. 심야 카페는 어느 장소고 그 장소가 제공하는 그 어떤 사연, 그 장소에서 이렇게 시간을 타고 흐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죠. 우리는 이번에 가장 중심적으로 담은 게 신랑 이 사라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커플의 얘기를 중심으로 담았어요. 그 커플의 이야기가 중심인 거지 그 커플의 이야기만 있는 영화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카페 바깥에서 겪었던 일들, 그다음에 카페 또 안에서 또 만나게 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살았던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심야 카페라고 하는 그 공간이 어쨌든 그 뒤에 바치고 있는 그 큰 의미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장르가 섞인 거고, 그러니까 장르가 섞였다기보다는 그걸 이끌어가는 그 드라마turgi상 누가 사라졌으면 그걸 찾는 과정은 스릴러 같아야겠죠.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스릴러 문제는 아니야. 우리 영화는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하는 부분들이 또 유머가 섞이게 되는 거고 로맨틱 코미디 같은 부분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면 되겠구나 이 영화를 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그런 장르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따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소와 관련되어서 그 장소도 역시 방공호라는 게 그 부산의 어떤 역사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그것들이 스쳐 지나간 시간들과 사연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이제 더 큰 그림으로 이제 연출적인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관객분들한테 좀 원하고 좀 바라는 거는 좀 이입을 하기가 되게 굉장히 좋은 게 갑자기 심야 카페라는 공간이 생기면 나는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나는 저기 공간에 가면은 누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뭔가 이입을 하면서 쫓아가기 굉장히 좋은 영화라 그렇게 조금 몰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전쟁 속에서 헤어졌던 그 두 남매의 얘기도 제가 읽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읽었을 때 약간 주인공이 태연과 궁윤이 아니라 약간 우리 모두 같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스토리가 그냥 영화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모두의 얘기를 담고 있는 따뜻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은 그냥 느껴지는 게 다 다르고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되게 감사한 다민 선생님 그 이상의 존재였던 제 다민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같이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매력이 가지는 영화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영화가 굉장히 무겁고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요즘에 여러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고 그리고 어제 만족감과 오늘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영화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만져줄 수 있겠냐마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저희 영화는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안 하고 뭐 그냥 재밌게 와서 봤다가 어떤 일종의 그 마음의 포만감을 얻고 갈 수도 있을지 않을까? 혹시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관통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잘 살아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순간순간들도 있지만 근데 저 영화에서만큼은 그래도 슬픔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는 많은 또 관객분들께서 그냥 일종의 만족감을 좀 얻어가시고 오늘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저희 없는 것으로 알고 배우님, 감독님 저희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참석해주신 기자님과 앞으로 이제 영화를 볼 관객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가을에 좀 이렇게 쓸쓸하고 이럴 때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 영화 제가 뭐 이제 예능이나 드라마 뭐 영화 이렇게 제작 발표를 많이 해보니까 오늘 정도면 저는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분위기 좋게 정말 해주셔서 우리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심야카페 미싱원이도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너무 좋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다른 배우분들, 감독님들 다 저 또한 해서 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맞는 너무 따뜻한 영화니까 네, 함께 극장에서 같이 따뜻하게 같이 함께 봤으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귀한 걸음 해주셔서 좋은 질문과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7일 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좋은 영화를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지 너무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한 그런 경험, 그런 시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